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이미 많은 부분이 추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 자체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스프링 자체가 워낙 많은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인같이 엄청나게 많은 기반 추상 코드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일부만 보고 그것만 접근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빈칸을 좀 뚫어놨다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빈칸을 뽕뽕 뚫어놨는데, 스프링 자체 컨셉이 스프링 MVC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MVC 코드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코드에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IOC 컨테이너라던가 그 컨테이너 영역에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는 걔네들이 얘를 객체를 스캔할 때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션으로 좀 설정을 해줘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빈칸 요게 뭔지 빨리 파악해서 요거를 익숙해지게 하는 게 목표를 일단 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 코어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초심자, 입문자 입장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좀 익히는 거에 포커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수업에서는 요 빈칸을 채워 넣는 거에 좀 집중을 할 거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걸 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차이가 있죠. 자,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고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차이가 뭘까? 자,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랑 같은 듯 다르죠. 근데 라이브러리는 사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단계로 치면 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수준이라기보다는 규모상 좀 더 작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프레임워크 설치했을 때 이쪽에다가 의존성 라이브러리 설치한다는 얘기 했었죠. 요거 롬복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설치했죠. 요런 애들을 라이브러리라 하고요.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보면 거의 패키지화된 이 라이브러리들이 쌓여서 하나의 패키지화된 그런 단계까지 간 걸 프레임워크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자유도가 좀 높습니다. 내가 이 라이브러리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혹은 라이브러리 내부 안에서도 뭔가 이제 얘를 쓸 때 자유도가 좀 높은 편인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자유도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패키지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해 놓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성해 놓은 그 스프링을 구성한 그 개발진 뭐 혹은 단체에서 구성해 놓은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레고 부품 같은 거고요. 그래서 얘는 조합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고, 프레임워크는 이미 완성된 레고 피규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자, 대신에 그러면 프레임워크 말고 라이브러리도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럼 우린 프레임워크를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일단은 자유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정해준 대로만 익숙해지면 그대로 계속 가면 되거든요. 이것저것 선택할 시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돼요. 자, 그리고 협업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개발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1인 개발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1인 개발로 하는 건 공부하실 때나 혹은 뭐 단독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정말 경력이 뛰어나신 막 그런 분들이 단독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협업은 필연적이에요. 특히 그리고 개발자 협업만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뭐 협업을 하지만 타직군이랑도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협업은 필연적인데, 자, 일단은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협업을 하는 걸로 봤을 때 프레임워크가 주어지면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또 부분이 있는 게, 얘가 강제하는 규칙을 다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 보면 굳이 우리가 모여서 컨벤션 정하고 이렇게 가지 저렇게 가니 코드 스타일 통일하고 리뷰하고 이럴 시간에 프레임워크가 강제해주는 규칙을 알아서 다 따라가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이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가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었고요. 얘를 쓰다가 조금 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스프링 부트예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또 패키지화돼서 이것저것 톰캣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건 스프링 부트고, 이걸 기반으로 간단하게 이제 웹 관련돼서 요청 응답 처리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배우실 때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얘에 대한 조작법을 좀 훈련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좀 써보시다가 궁금한 게 나오면 그걸 파보세요. 그걸 좀 찾아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지? 그리고 파보다 보면 막 MVC 나오고, MVC 안에 컨테이너란 개념 나오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뭘까? IOC 컨테이너가 뭘까? 의존성 주입, DI가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궁금해 하시면 이게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공부 효율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재미와 공부 효율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사용해보고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됐습니다.